자, 아까 우리가 대입 연산자 오버로딩을 할 때 여기 지금 대입 연산자 오버로딩 만들어 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가능했냐면 얘네들 잠깐 지우고 A2는 A1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강의 자료에서 봤을 때 자, A1이 가리키고 있는 PTR의 주소에는 흰 메모리 주소겠지만 지금 좀 간단하게 적을게요. 5, 6, 땡땡땡에서 14까지 10칸이 들어있고 지금 A2 같은 경우에는 3, 5죠. 그러니까 3부터 5개 해서 3, 4, 5, 6, 7까지 들어있겠네요. 얘는 지금 A2.ptr이 가리키고 있는 힙 메모리에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 똑같이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고 얘는 더 작겠죠. 자, 볼게요. 지금 A1은 10칸짜리고 A2는 5칸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돌아가서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두면 아까 본 것처럼 A2는 A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가능하게 할 거냐라는 의미예요. 가능하게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물론 구현을 하면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구현된 상태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열이라는 거는 보통 복사를 잘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를 보세요. 자, 대입 연산자 지금 구현된 내용 지웠어요. 자, 그래도 여전히 지금 여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대입 연산자를 원래 퍼블릭에 있던 걸 프라이빗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좀 특이하죠. 강의 자료 예제에선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프라이빗에다가 멤버 함수를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프라이빗에다가 멤버 함수를 선언해 놨기 때문에 얘 뭐죠? 얘가 A2. 이퀄에 A1이죠. 자,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왜? 오퍼레이터 이퀄이라는 멤버 함수가 지금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호출할 수 없죠. 객체로부터 호출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A2에다가 A1을 대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복사를 못하게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프라이빗에다가 대입 연산자를 집어넣어 놓고 또 뭐도 불가능하게 해야 하냐면 얘도 불가능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얘도 지금 되죠. 왜? 복사 생성자가 우리가 지금 안 만들어줬지만 여기에 자동 생성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도 기억나세요? 복사 생성자 어떻게 하는지 생성자인데 같은 타입의 참조자를 인자로 받는 얘가 복사 생성자죠. 얘도 우리가 프라이빗에다가 선언을 해두면 얘도 못하게 됩니다. 그냥 강좌를 보고 설명드린 게 더 나았을까요? 코드를 보고 이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우리가 프라이빗에다가 복사 생성자하고 대입 연산자를 선언을 해주면은 이제 복사를 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대입해서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복사 생성과 대입을 차단하고 싶으면 프라이빗에다가 선언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이거는 옛날 방법이고 옛날 버전의 방법이고 요즘 버전의 방법 C++의 14 버전에서 나왔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자, 대입 연산자 없다.
delete. 복사 생성자 없다고 해주면 이제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왜? 저런 함수는 없다, 딜리트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 호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도 호출할 수 없죠. 즉 불가능하다. 저거를 하지 말아라 라고 명시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뭐 꼭 첨자 연산자 오버로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아닌 것 같고, 뭐 객체의 복사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제목을 바꿔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뭐 첨자 연산자 코드는 여기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첨자 연산자 오버로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니까 한번 또 지난주 것까지 해서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왜 제가 이 연산자 오버로딩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알아야 된다 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클래스 알아야지 되고, 뭐 상석 다용성은 잘 안 썼지만 첨조자, 포인터, 뭐 디스 키워드가 뭘 의미하는 건지, 첨조자로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셨어야 이 내용을 모두 따라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다 이해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참조자가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서 이해가 안 된 것 같다 하면은 돌아가서 참조자 강의 자료 다시 좀 복습을 하시거나 저한테 질문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자,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 객체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그 연산자가 어떻게 동작할지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사용자가 함수를 오버로딩 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오버로딩 하는 방식이 멤버 함수로 하거나 전역 함수로 하거나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멤버 함수로 오버로딩 한다 치면은 뭐 A1 플러스 A2라고 했을 때 A1점 오퍼레이터 플러스 A2, 이게 멤버 함수로 연산자를 오버로딩 했을 때 호출할 수 있어야 되는 함수였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멤버 함수로 구현해 주시면 되고, 저 바디 안에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말이 되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잘 구현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역 함수로 구현을 하는 거는 좀 가리게 되네요. 오퍼레이터 플러스 A1, A2 이런 애가 호출할 수 있으면 이제 얘가 전역 함수로 오버로딩을 한 건데, 얘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다. 어떤 때? 제가 좀 기억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얘네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얘로만 구현을 해 놓으면 얘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전역 함수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역 함수로 구현할 때 주의해야 될 거, 프렌드 키워드. 프렌드 키워드가 붙은 애들은 멤버 함수가 아니고 그냥 외부에 있는 일반 함수인데 프라이빗 멤버 변수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임시로 허용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이 전역 함수는 일반 함수이기 때문에 A1, A2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프렌드 키워드로 선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세 가지 내용에서 스트림 삽입 및 추출 연산자, 좀 재밌었죠? 요 내용을 봤고, 우리가 std cout, c인에 사용을 하는 요런 애들이 사실은 연산자였어요. 그 얘기는 뭐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퍼레이터 요 놈에다가 cout a1 요런 식의 함수를 오버로딩해서 호출할 수 있게 하면은 얘도 이제 우리가 클래스 객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요. chain insertion 이 얘기였죠. 그래서 cout a1 a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얘가 반환되는 게 보이드면 안 되기 때문에 참조자로 반환을 해줘야지 된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오버로딩. 자, 대입 연산자도 얘는 복사 생성자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만들어도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주는데 걔는 얕은 복사만 하기 때문에 멤버 변수로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중 해제 문제, 여기서는 또 메모리 리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멤버 변수로 포인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대입 연산자도 깊은 복사를 하도록 내가 직접 구현을 해줘야지 되고, 직접 구현하는 방법, 요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코드를 보면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직접 한번 타이핑을 해서 좀 체득해서, 이거를 그냥 코드를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첨자 연산자 오버로딩. 이거는 우리가 배열에 사용하는 뭐 0번 인덱스 이런 애들인데, 우리가 내가 만든 객체에 대해서도 얘가 동작을 하게 하려면 이 첨자 연산자를 오버로딩 했어야지 되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자, 콘스트 객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콘스트 멤버 함수도 만들어주고, 참조형을 반환하는 A0는 10이다 이렇게 값을 바꿀 수 있도록 참조형으로 반환하는 함수, 이렇게 두 개 다 오버로딩을 해줘야 좀 더 완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었던 연산자 오버로딩 강의는 이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네, 뭐 다 했던 얘기니까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클라썸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